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통 개인의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워낙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에서 보통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방국세청에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자금 출처, 증여세 관련돼 가지고 직접 세무조사를 많이 한다고 해요. 네, 네. 예, 저희한테 문의도 많지만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무서 그리고 지방국세청 둘 다 이제 납세자의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비했을 때 자산의 증가가 월등하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원천 자체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 금액들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세무사님께서는 이제 뭐 13년여 동안 조사 전문으로 뭐 정보팀장님도 이제 하셨고 네. 그다음에 조사도 오래 하셨고 지휘도 직접 하셨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어떤 방식으로 자금 출처나 증여세 조사를 하는지 네.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좀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또 아셔야 될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때 소명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그 금액 자체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나 이런 부분과 그리고 내가 자산을 운용한 부분, 뭐 부동산을 샀다거나 차입금을 상환했다거나 혹은 뭐 신용카드 소비 지출 같은 그런 부분들과 차이가 나는 금액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그 대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차이가 그 대상되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실 거고 두 번째로는 금융조사가 항상 동반이 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에 대한 내가 가진 모든 계좌는 금융조사 대상이 돼서 입출금 내역은 다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금융조사의 연결선에서 입출금 내역 상에서 어디서 이 자금의 원천이 흘러왔는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연결 지어서 어디선가 돈이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그 상대방 연결 계좌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조사를 받지만 내 입출금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까지도 국세청에서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중요한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지금 뭐 떠도는 얘기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뭐 80%만 소명하면 된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내 계좌 외에는 뭐 가족이라든지 제3자 계좌는 열어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건 조금 틀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00%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럼 자금 출처 조사를 하셨을 때 네.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금융조사가 수반되는 조사다 보니까 사실은 수년 전에 이루어진 내 금융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소명하시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일이라면 또 기억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어디에서 흘러온 원천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명하시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명과 해명이 이제 매우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뭐 측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부족한 자금에 대한 거는 어딘가에 원천이 있었을 것이고, 그 원천이 사실은 대부분 뭐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가족 간의 증여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사업을 하는 상황이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득이 신고가 적게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예,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금 출처 조사에 관련돼서 혹시 이제 대상자이신 분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해서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국세청 내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 무언가 문제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혐의가 되는 금액 전체가 다 과세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로서 소명을 잘 하셔서 그 문제가 되는 금액들을 줄여 나가시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세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게 당연하지만 그 어떤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무사님 실제로 조사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셨던 거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사 통지서를 받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팁들을 조금 얻어 가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예, 다음번에도 또 다른 주제로 또 제가 몇 가지 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